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리호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누리호 발사 때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간에 좀 사정이 있어서, 네, 오늘이 이제 그간 좀 그게 마무리된 날, 그걸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날이라서 금요일입니다. 날짜는 정확치 않고 금요일에서 이제 병원이나 이제 보험 그 일정 그거를 지금 오늘 그렇게 하고 오후 중이고, 그 근황은 제가 좀 뒷부분에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호 얘기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리호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리호랑 관련해서 제가 가장 핵심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 좀 어, 누리호의 아주 복잡하고 이 과학, 그리고 과학 기술, 그리고 또 여러 맥락상으로 다 복잡한데, 그런 거 중에서 이를테면은 물리적으로 무게, 제어, 양력, 항력, 이런 물리적 개념, 이런 것들을 누리호를 빌어서 빌어서 맞나? 빌러서인가? 좀 그런 우리 관심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좀 쉽게 잡히니까 그거 그런 것까지를 하긴 하지만,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것도 또 주절주절 다 들어가야 되겠죠. 어,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보는 것도 흐름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지금 파악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 수략하게나마 같이 엮어가면서.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했듯이 뭐 무게, 그리고 제어, 이거는 사실 어 이동 수단, 배가 됐건 차가 됐건 뭐 자율주행차가 됐건, 그럼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됐건, 이것도 이제 사실은 자율로 거의 자율로 꺼졌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자료를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해서 방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최근까지도 찾아봤는데, 방금은 뭐 지금 뭐 복잡하게 일정을 소화를 했고, 근데 어 그 원인 규명을 잘 못해요.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제가 진짜 되게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실시간 공중파를 그 누리호 때 봤거든요. 예, 과학 키드란 말이죠. 저도 이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물리학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그 개념들, 우리가 그래도 소화해 볼 만한 그런 개념들,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거의 핵심이 되는 그 엔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할 자신도 없고, 설명해도 그쪽 관련 그 저기가 아니면은 조금 너무 어렵고, 게다가 이쪽이랑 관련된 기술은 어 아는 사람만 알지 공개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스페이스X라든지 미국이나 저 소련의 항공 기술을 공개합니까? 영업 비밀로 하지. 그건 특허도 아니고 영업 비밀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 국방 외교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다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입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그 우주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은, 제가 80년대 초에 계몽사 과학 만화를 읽으면서 자기부상 열차, 일단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우주항공 시대의 그 우주선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발음 괜찮았는데 방금 스페이스 셔틀 이런 거, 또 우주선 막 여기저기 화성도 탐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나라는 진짜로 하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그 정선 아리랑을 불렀던 거를 왜 올렸냐면은, 제가 80년대 초에 과학 만화 읽으면서, 80년대 초면은 지금 40년 정도 됐죠. 근데 거의 반세기가 다 되도록 그게 뭔가 좀 한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에, 90년 조금 넘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한 대학에 다니던 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형이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그 과학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 대학이 있죠. 이제 그 대학에 다녔어요. 거기서 물리학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형이 그 다니던 학교하고 또 이제 다른 그 유럽의 영국 쪽이었나, 그 학교하고 함께, 말이 함께지 이제, 기술, 핵심 기술은 다 이제 그쪽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위성을 그때 처음으로 쐈어요. 근데 그 형이 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쨌든 공동 그 어떤 연구를 하고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형이 그걸 참관을 했어요. 그 되게 부러웠고, 이제 저보다는 몇 살 위 형이죠. 근데 야, 뭐 물리학과에 가면 저런 것도 참관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무슨 학부생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그 참관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위성 우리별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나로, 또 누리호, 최근 누리호까지 온 거죠. 근데 처음부터 양력, 항력, 무게, 제어, 그리고 연료, 액체 연료, 그리고 알고리즘, 이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어떤 과학 키드로서 계몽사 과학 만화 20권짜리 보신 분 제 연배에는 많이 있으시죠? 칼라, 올칼라. 그때부터 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도 굉장히 그때 이미 진로를 물리학과를 가야겠다고 고등학교 때 그 진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물리학과에 다니는 형이 그 참관을 했을 때의 저기랑,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패라든지 또 막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학 키드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과학을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것이고, 이제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과학 키드의 눈에는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2000년대 상황, 2010년, 2020년, 지금 방금 최근 그 상황까지가 이제 오랜 한으로도 좀 남고 이렇게 되지만은, 국방 외교,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 계속 같은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쨌든 어떻게 물밑으로 계속 뭔가를 했어요.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우주 항공 기술은 국방 외교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설령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봄에 실방할 때 어떤 실방을 한 적이 있냐면은, 오늘 미사일 지침 해제
그러니까 그 지침 그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두 개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다른 정치적인 색깔 이런 거 다 빼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거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나쁩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된 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국방 외교적인 평이었고 제 그 평론이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수분들 댓글 같은 게 이제 막 달리더라고요. 이제 쿼드 그 문제라든지 저는 이제 뭐 그게 좋고 나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에서 강대국들 눈치 잘 봐가면서 두 번째 말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건 그렇고 이 기회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ST 한번 실험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몰래 했거든 다. 하기는 다 했어요. 하기는 다 했어요. 이 날아다니는 거에 관련된 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제가 태어날 때 그 대통령 했던 대통령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물론 뭐 그 이전에는 사드는 이제 우리나라가 레이더 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그런 건 정치색이 전혀 저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단 거예요. 더 그래야 된다. 쿼드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계속 밸런스 잡아가면서 뭐 해야지. 우리나라가 끼어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뭐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또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제 막 출발한 셈이니까 나머지 뭐 IT나 이런 거 뛰어난 부분 많이 있잖아요. IT랑 관련된 유관 산업들 다 뛰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하지만 우리나라 그는 몰래 실험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정말 대놓고 실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가 구글이나 테슬라 그 얘기할 때도 이게 실제 주행 거리 분해 그것이 뭐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진짜 좀 과학 기대의 마음으로 우주항공 그거를 막 기대하고 거기에 뭔가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라고 해도 누적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간 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좀 실험도 할 수 있겠구나. 실험하면서 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가을쯤에 해서 우리가 우리 발사체로 실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이거예요. 이번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제 시험은 아니어도 모의 실험에 가까운 그런 거는 당연히 많이 했죠. 왜냐면 이게 한 번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 근데 지원이 되게 다른 실제로 러시아, 미국, 중국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지원이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열악한 그 환경에서 되게 소수의 연구진들이 그나마 여기까지 해낸 거예요. 여기까지 해낸 것은 뭐고 그다음 물리학적으로 문제는 뭐고 이런 걸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벌써 한 15분 정도를 했네.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그 얘기를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실패 원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계속 방송을 보고 이제 그 박사님이 그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실패 원인이 아마 뭐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세 번째의 그 추력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추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쭉 뒤에서 방구를 끼든 뭐를 하든 간에 딱 나가는 거죠.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세 번째에서 문제가 생겨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 멈춘 게 바로 AI적인 알고리즘이 그냥 멈춘 거예요. 제가 알고리즘의 특징도 말한 적 있죠. 고르고 얘기하면서 알고리즘은 야 조금만 더 가봐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멈추는 거야. 문제가 딱딱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멈추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5분 조금 넘어서. 모든 이런 운송하는 그것은 자율주행차 할 때 제가 자율주행차 100년의 역사 하면서 자동차 100년의 역사 하면서 두 개다. 관건은 무게하고 제어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연료를 어떤 식으로 수관을 어떤 식으로 짜며, 그리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릉부릉 이게 심하단 말이죠. 토 나오고. 근데 이게 요것도 나중엔 제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제어 기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100년을 이어왔고, 이제 지금 전기차로 이제 바뀌는 추세고, 한 지금 2021년인가요? 한 20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압도적이 될 텐데, 지금 이미 전기차인 게 딱 뚜렷이 보이는 차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보이는 차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는 많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 양력, 항력, 그리고 무게, 제어 이 정도지만은 에킨슨이라고 하는 그 공정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에치슨 말고요. 에치슨 선언은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렇게 선을 그은, 미국에서 국방을 아예 일본 열도까지만 이렇게 한 그 이후로 이제 6.25가 일어났죠. 그거 말고 에킨슨 공정이라고 하는 내연기관 공정이 있어요. 혁신. 그건 올렸는데 제가 아직 저 찍었는데 올리진 않았네요. 그 혁신에 의해서 우리 내 공정이 있잖아요. 내연기관에 뭐 흡기가 있고 뭐 저기가 있고 뭐 폭발한 다음에 뭐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그걸 동력으로 이제 굴러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움직일 때 그 축을 조금만 혁신적으로 바꾸면은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증기기관에서 수관 가지고 효율을 높였듯이 이게 다 무게와 제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운송 수단에는. 그러니까는 사람도 자기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느 몸무게까지는 괜찮지만 그걸 넘어가면은 그 무게와 제어가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 대사증후군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혁신이, 이 전기에서도 이제 막 그거에 대한 전기는 되게 예민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혁신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터리 자꾸 그러네. 근데 이 무게하고 제어가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볍게 하고 가능한 한 제어가 빠르고 느리고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빨라서 인공위성 궤도까지 가거나 아니면 거기를 넘어서서 화성까지 가거나,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는
또 느려져서 제어가 돼서 딱 안착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우주 강국들은 화성에 안착을 시켰잖아요. 물론 제가 그 중국의 창정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평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탐사선을 안착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이 그게 만만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학키드 40년의 한이죠, 한. 그 스페셜도 다 되고 다 화성 탐사하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하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거 이제 좀 이제 첫 단추가 열리나 거기까지 못 가도 그냥 인공위성 정도 쓸 수 있나 했는데 실패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연구진들 정말 너무나 그 노고 본인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지만 지원금 양이 진짜 적거든요. 제가 지금 뭐 이제 그런 거 뭐 정책적인 그 비판 비슷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는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위에 있는 것뿐 아니라 바다에 있는 것 사실 그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하나가 있잖아요. 배도 무게하고 조향 능력이에요. 이제 조타라고 하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무게하고 조향 능력이에요. 제가 엊그제 그 짧게 찍은 제트기 영상에 보면은 일정 무게를 가진 놈들이 조향을 잘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역사를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제가 찍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든지. 문제는 무게가 무거운데 조향이 잘 안 되면은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조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게는 뭐 그 안에 뭐 엉망으로 규정 안 지키고 엉망으로 해서 무거워져 있고 복원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조향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유기에서의 원인은 뭐냐? 이번 누리호에서의 원인은 그 원인은 일단은 세 번째 거에서 무게와 제어. 무게는 떨어져 나갈 거 뭐 1단, 2단, 3단 뭐 그거 용어는 복잡하고 하잖아요. 그 과학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복잡한 그 용어 조금씩 이제 쓰임이 그 용도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1단, 2단, 3단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 떨어져 나가면서 무게 줄여가면서 올라간 거야. 올라가는데 무게까지는 됐는데 제어가 안 된 거죠, 사실. 제어가. 근데 그 제어가 내연기관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게 빠른 속도뿐 아니라 느린 속도까지 제어가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 초반기보다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세가 됐는데 이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딱 속도를 멈추는 그 이전에 속도를 내는 데에서 문제가 일단 생겼어요. 내는 것도. 그러니까 마치 전기차가 초반에는 속도를 못 냈잖아요. 속도를 잘 못 냈단 말이죠. 지금도 마력을 얼만큼 내면 대단한 거다 막 이렇게 자꾸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에 오랫동안 밀렸기 때문에. 근데 그 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봐요. 예, 뭐 시속 몇 킬로 이렇게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자꾸 까먹고 1초로 해볼게요. 저는 1초에 뛰어도 1초에 10m를 잘 못 가요. 저는 조금 빠른 편인데도. 근데 칼 루이스 같은 경우는 1초에 10m보다 더 나가죠. 그리고 우사인 볼트인가? 우사인 볼트도 1초 동안에 10m를 더 나가죠. 초 단위로 하면. 자, 그러면은 초
초속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 중에서는 속도의 제어가 되게 중요한데,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인공위성을 쏘건 아니면은 다른 곳에 탐사를 하건 일정한 속도를 넘어야 되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어마무시한 속도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액체연료니 뭐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안 들어갈 거고, 애킨슨 공정까지만 이렇게 할 거긴 하지만, 속도라든지 이런 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올린 제트기 영상은 천음속 정도 근처, 그러니까 음속 근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속은 이제 뭐 1초 동안 한 300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칼루이스가 빨라봤자, 칼루이스보다 우사인 볼트가 더 익숙하시죠? 우사인 볼트는 이게 입에 잘 안 배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빨라도 1초에 10m 조금 넘게 나가는데, 이 소리는 사기 캐릭터지. 1초에 한 300m. 그러니까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근데 그 음속 근처를 천음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트기는 천음속을 써요. 근데 이거 제가 그 찍었을 때 굉음 윙 나가죠. 실제로는 더 컸거든요. 그날 뭐를 했는지 그 몇 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초에 300m 정도 갈 때 그래요. 근데 총 있죠, 총은 1초에 1000m를 가요. 총알은. 그러니까는 치명적이지. 1초에 300m 가는 거 그 제가 잡았을 때 그 우르릉거리는 그 무섭잖아요. 근데 1초에 1000m를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 지구의 그 중력에서 벗어나려면은 1초에 한 8000m는 가야 돼요. 8000m. 근데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내리려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해서 제어를 해서 그 무게와 제어 그걸 통해서 딱 내려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속도가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난 사실이고, 왜 안 났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 쟁점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한번 풀어 설명할게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그런 것들은 다 복잡한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연료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액체 연료나 뭐 고체 연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긴 한데, 그 앨런 머스크 얘기할 때, 스페이스X 할 때 거기가 이제 액체 연료를 하이브리드식으로도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리고 액체 연료가 조향이 좋아요. 조향이. 고체 연료는 거의 대부분 한번 일단 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 같은 걸로는 쓰이지만은 조향 능력에서는 이제 액체 연료가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거를 숨어서 많이 했지만은, 그리고 그 모의 실험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 실험 그 경험치, 그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실패를 많이 했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딱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있었던 거죠, 과학기도로서. 근데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지금 이걸 통해서 또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처음 데이터가 쌓인 거고 또 잘 될 수 있죠. 근데 1000이 되는 순간에 우리 300짜리 이런 제트기만 가도 막 주위 시공간이 막 쫄아가지고 막 겁먹어서 막 이렇게 되는 그것처럼 1초에 300m가 아니라 1000m도 아니고 8000m를 가면은 주위가 다 시공간이 아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 곳에서 하죠? 예, 그렇게 싹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민콥스키 그 공간으로 우리가
그 틀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적인 그 시공간으로. 근데 거기 다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 속도가. 그리고 특정한 지구의 어떤 권역을 통과할 때도 제어를 되게 잘해야지 그 속도로 그냥 막 왔다가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다 아작내면서. 이런 게 바로 무게와 제어예요. 무게와 제어밖에 얘기를 못했네. 양력이랑 항력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양력이랑 항력이 이제 어차피 그 연료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가볼게요. 과속 방지턱 있죠. 과속 방지턱에서 이 너무 세게 달리면은 약간 공중에 뜨죠. 근데 차에 만약에 양 옆으로 날개가 있으면은 더 오래 떠요. 이런 걸 양력이라고 해요.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양력을 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간단하게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양력 얘기를 하냐면은 양력이랑 항력이 둘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항공 기술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속도대마다 다르고 엔진의 출력마다 다른 거예요. 이번엔 엔진의 출력이 원래 실험 때까지는 되게 잘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출력이 안 나온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경비행기에서 그냥 비행기 정도까지는 날개를 통해서 양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양력은 뜨는 힘이에요. 뜨는 힘.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자, 잠깐만.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도톰해요. 그러면은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베르누이 정리 때문에 양력을 받아서 뜨는 거예요. 베르누이 정리. 야구공, 커브볼. 갑자기 저걸 하네. 시끄럽겠네. 근데 제트기 보셨죠? 제가 찍은 제트기. 그거는 너무 멀어서 저도 그 육안으로 뭐 어떤 제트기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뭐 밀덕도 아니라서.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간신히 보이는 게 비행기의 날개랑 완전 다른, 완전 공격적인 후퇴각이라고 하거든요. 후퇴각이고 더 얇아요. 왜? 이때부터는 날개에 의한 양력보다 날개에 의한 항력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식의 것이 아니라 제트기식은 조금 더 얇고 뒤로 가 있어요. 조향이라든지 뭐 일정 부분의 양력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항력, 그 반대 힘,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트기는 딱 봐도 날렵하고 날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양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지 않고 후퇴각을 이루면서 얄쌍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켓이나 우주선, 뭐 그 예전 그걸 뭐라고 콜롬비아 호였나 이런 데 보면은 날개가 있긴 있는데 있는 둥 마는 둥 하죠. 이거는 실제로는 양력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제 양력은 날개에 의해서 양력을 받는 것보다 항력을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양력 부분은 그럼 뭐가 해결해 줄까요? 바로 엔진이에요. 엔진이 이제 그 엔진 부분은 제가 이제 전에 조금 설명한 적이 있고 나중에 좀 더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지만은 엔진이 양력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제트기 이상 스페이스 진짜 우주항공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주항공 중에서도 이제 그 충분한 출력을 가진 여기에서는 양력은 이제 그 엔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엔진에서 조금 그 실패가 있었지만 양력이 되면은 항력은 필요 없지 않나?가 아니라 항력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뭘 인공위성도 하고 인공위성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할 일이 되게 많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많이 막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다 국방기술, 국방외교랑 관련이 있고 여기에다가
탑재체만 바뀌면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무기죠. 핵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안타깝죠? 이 과학 키드는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국제역학이 복잡하다는 거. 근데 학력 부분도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양력이 일단 너무, 그래서 고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양력은 괜찮은데 학력을 통해서 제어를 잘 못해. 학력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기본적인 무게나 제어, 양력이나 학력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트기가 됐건 우주선이 됐건, 우주선은 아니고 항공기, 우주선은 좀 뭐 원리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력과 학력이 내릴 때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내릴 것 같아요? 자,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바닥이야. 여긴 하늘이고 바닥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다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곡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둥그런 곡선에 가까운, 이걸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항공에서 쓰이는 것이 그 안에 BT, IT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진짜 그 아폴로 거기에서 미생물 발견이 돼 버렸잖아요. 그 5, 60년 전에 간 곳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환경에서 신소재들도 엄청나게 그 안에서 실험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유관 산업이 다 같이 발달하거든요. 다 같이 발달을 하는데, 내가 왜 갑자기 그 유관 산업으로 지금 넘어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발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적인 궤도라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고전역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이 사이클로이드가 바로, 내가 지금 그 대륙의 그 물리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수학자, 그 대륙에 있는 어떤 수학자가 문제 하나를 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아니야, 직선. 근데 직선이 아니라 이게 가장 빨리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나 그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랑 과학이랑 차이가 있죠. 양자역학쯤 되면은 아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고. 근데 이거를 문제를 냈더니 영국에서 그때는 이제 편지로 했으니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편지가 인터넷이에요. 보통 한두 달 기다리면서 다 그렇게 왔다 갔다 그 논쟁도 벌이고 했거든요. 철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자연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편지가 하나, 그 대륙의 수학자 이름은 모르지만 영국의 수학자 이름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도. 뉴턴이 이 해답을 낸 거야. 사이클로이드. 그걸 딱 편지를 보고 그 대륙의 이제 선배뻘 그 수학자가, 야, 역시 사자는 발톱부터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양력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양력 때문에 내려오다 꽝 박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 항력을 조절하는 그 각도들이 있어요. 각도.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비행기나 전투기에서 쓰는 거고, 이제 그 우주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동 방식 같은 게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그 비행체가 달 표면이건 화성이건 아니면 인공위성을 어느 지점에서 탁 놓건
할 때 제어를 하는 기술은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다룰 기회가 되면 되겠지만은 양력 학력으로 우리가 이해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가 창정 같은 데 보면은 그 전체주의적인 그것 때문에 이 뭘 좀 감추고 막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때 실패도 많기 때문에 미국도 실패가 많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인공위성 부분은 실패를 한 거죠. 700km까지 올라는 갔는데 거기에서 추력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근데 그 추력은 양력의 문제이자 학력의 문제이기도 한 거야. 근데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고 촌스럽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은 무게와 제어, 그 제어에서 양력과 학력을 정확히 뉴턴 역학적으로 고전 역학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물론 그 안에는 이번에 멈추게 한 것도 다 AI거든요.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막 신소재도 연구되고 막 뭐 복합적으로 6T 다 들어가요. 정말 ET, IT, CT, 컬처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는 셈이에요. 만약에 같은 항공기라면은 우리나라 거 타겠어요? 중국 거 타겠어요? 세계인들이 결합이 된단 말이죠. BT도 다 미생물에 대한 연구도 그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또 뭐 T 빠진 거 뭐 있나? 어쨌든 그런. 근데 이제 요약하자면은 무게와 제어가 운송하는 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너무 과적을 해버리고 제어가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참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배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7, 8년 전에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한 것이 지난 자동차 한 190년 동안의 그 싸움이었어요. 내연기관과 저기에.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시대에서도 무게와 제어, 그 제어에서는 양력과 학력, 그게 있는데 제트기로 양력은 돼. 이제 학력은 미세한 조정 같은 걸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그 엔진 부분을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엔진 자체는 아니어도, 엔진은 엔진이지. 애킨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정이 이제 왔다 갔다 피스톤 운동을 하게 하면서 지금 이런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란 말이죠. 보이시죠? 근데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축들을 혁신을 한번 시켰어. 그리고 나서 그게 세계대전 때 전차에 쓰입니다. 엔진의 그 내부가 혁신이 된 거지.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나 이런 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뭐 액체연료 같은 걸로 이제 하이브리드, 정확한 그거는 밝히지 않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액체연료로 이번에 했고, 그리고 어떤 산화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도 연구자들이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경험치에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게 바로 혁신이라는 거죠. 엔진 내에서의 혁신, 제어할 수 있는 혁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험치가 너무 없었던 거야. 이제 과학 시대의 아쉬움인 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 더 쌓일 것이고, 그리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연구자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 근황을 조금 남길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오전 중 오후 이제 오후예요. 오후인데 지금부터는 근황입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이거 들으신 분들은. 기존 그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뭐 최근에 올렸던 브이로그에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데 거기에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올렸는데 제가 이미 전국에 나랑 관련된 요거에 전문가들을 한번 다 찾아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찾아본다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한 며칠 전부터 그래 조금 더 해보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미 경험치로 쌓여 있는 걸로 봤을 때 새로운 그 신경과 그 전문의 분을 그 교수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버둥을 쳤는데, 그러나 또 모르는 거다. 이런 난치병도 자연 치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이제 진료 과정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 일정을 이 얼마간의 그 일정을 마친 그 고단함보다, 그 고단함은 그 최근에 올리는 건 어제 영상이 아니라 며칠 전 영상인데 거기에 잘 담겨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고단하게 느껴지지 않죠. 지금은 그 일정을 마치고도 여기 도서관까지 왔어요. 책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근황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